원전 사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흔히 세계 3대 원전 사고라고 불리는 체르노빌,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사실은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원전 사고라는 한 단어로 묶여 불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사진만 봐도 그렇죠? 한쪽은 원자로가 형체도 없이 파괴됐는데 다른 한쪽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86년 체르노빌 사고부터 살펴볼까요? 아마 원자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사고일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바로 이 유엔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 UNCAR의 공식 보고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UNCAR 보고서를 보면요. 사고 직후에 급성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분이 28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진짜 핵심, 그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원자로의 설계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의 RBMK라는 모델은요, 서방 국가들의 원전과는 다르게 뭐랄까 최후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경납 건물이 아예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납 건물이 없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최후의 보루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이 RBMK 방식은 우리나라에선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설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체르노빌보다 7년 먼저 일어난 사고죠.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바로 NRC의 공식 자료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업용 원전 사고라고 불리는데도 NRC의 결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보고서 원문을 보면 발전소 직원이나 인근 주민 중에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체르노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가압경수로, 즉 PWR 방식이었고요.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낸 거대한 경납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원자로 내부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지만 그 튼튼한 구조물, 즉 경납 건물이 모든 위험을 딱 막아서서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거의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수도 있는 사고죠. 2011년 후쿠시마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앞에 두 사고와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어요. 바로 인간의 힘을 넘어선 외부의 충격이라는 변수요. 이번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지진 때문에 원전이 터졌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과 좀 다릅니다. IAEA 보고서가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지진의 흔들림 자체가 발전소의 핵심 안전 기능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없다. 다시 말해서 지진 자체는 버텨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진이 아니라 그 뒤에 물려온 쓰나미였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설계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면서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고 결국 원자로를 식힐 방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고를 쭉 봤는데요. 결국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네,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체르노빌, 유일하게 대형 경납 건물이 없음으로 되어 있죠. 반면에 쓰리마일과 후쿠시마는 있음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원전 사고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구조가 다르니까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한국형 APR 1004닥을 보시면 쓰리마일과 같은 PWR 방식의 경납 건물은 훨씬 더 강화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런 과거의 아픈 경험들, 이런 교훈들이 지금의 원전 설계에는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APR 1400은요, 3마일 아일랜드에서 봤던 그 가압경수로 PWR 기술에서 출발해서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을 계속해서 강화해온 최신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주 크고 튼튼한 압력 경납 건물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래 그냥 종이 위에 그려진 설계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바로 이 APR 1400으로 지어졌거든요. 이미 현실에서 안전하게 전기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이 끝난 기술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막연한 공포는 모든 걸 그냥 원전 사고라고 뭉뚱그려 버릴 때 생겨나요. 하지만 진짜 이해는 이 사고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은 IAEA, UNCER 그리고 NRC 같은 국제기구들의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원전 사고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올 건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쬐는 자연 방사선이랑 인공 방사선, 진짜 뭐가 더 위험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팩트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